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그리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오늘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도 벌써 이제 반을 지나가고 9월 한 달도 반을 지나갔습니다. 자, 9월의 중간에서 전해드리는 반테남의 태국 뉴스, 바로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첫 번째로는 시위 현장에 2,000명의 경찰을 투입하겠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불 사건에 대한 조사 마감일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에서는 태국에서 귀국한 미얀마 아기가 인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는 남부지방인 피피섬의 주민은 외국인 관광객을 거부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신 뉴스로 방콕의 땅값 현황과 통행료 후불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으로는 파타야에서 유명한 파타야 헐리우드 클럽이 임시적으로 폐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9월 18일 내일부터 이어질 이번 주 한 주간의 날씨 예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소식 들으셨고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반정부 시위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19일로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 반정부 시위대와 그에 맞서는 경찰,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콕 경찰은 9월 19일 집회에 질서 유지를 위해 2,000여 명의 경찰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송프라송 경찰부청장은 경찰청은 방콕의 타마삿 대학 따프라찬 캠퍼스에서 타마삿 연합전선과 시위대가 주도하는 토요일 9월 19일 집회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소 2,000명의 경찰관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부대는 이에 따라 장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위대의 수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가 평화롭고 무장하지 않으며 법에 허용하는 한에 있는 한 시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을 어긴다면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부청장은 경고하였습니다. 부청장은 시위대가 대학 진입을 거부당하면 인접한 사남루앙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열 계획을 묻자 2012년부터 이 일대가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가 정부 청사나 정부 재산을 습격하는 것도 불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 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왕립경찰은 9월 19일과 20일에 대학 캠퍼스에 3개 중대, 사남루앙 주변에 6개 중대, 정부 청사 주변에 3개 중대를 배치하도록 수도경찰국에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반정부 시위대,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와 이거에 맞서는 경찰 2,000여 명이 대치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수도권, 방콕에 계신 분이나 태국에 계신 분들은 혹여나 그 일대 지역에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레드불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레드불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드불의 조사 마감일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발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산호 부총리는 화요일에 고위직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국이 그들의 최신 수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7일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위산호 부총리는 또한 조사에 관련된 국가기관들도 그에게 다시 보고할 시간이 7일 이내라고 말했습니다. 주정부기관에는 법무부, 태국 왕립경찰, 국가부패방지위원회, 특별수사부, 태국 변호사협의회가 포함됩니다. 레드불 가족인 워라윳은 8년 전 페라리가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할 때 자신의 페라리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드불 후계자에 대한 고발은 올해 초 취하되었고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었으며 부자 가족을 법적인 공경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몇몇 태국 당국의 부패와 잘못된 처리에 대한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태국 사법개혁연구소는 총리에게 월화유시 합법적인 기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련된 모든 경찰관들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경찰관들의 일시적 정직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리가 월화유세 기소 포기를 돕기 위한 시도에 협력한 경찰관, 검사, 전직 국회의원, 변호사, 대학 교수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자, 레드불 사건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도 끝이 없던 레드불 사건,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루, 그리고 국회의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태국에 머물던 한국분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미얀마 아기의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은 태국에서 귀국한 뒤 C19 양성 반응을 보인 미얀마 모녀의 경로를 추적해왔습니다. 질병관리부 국장 수안나차이 박사는 18일 접촉 추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도 태국의 딱 지방 맞은편 미와디 마을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살 배기 아이는 9월 4일 엄마와 함께 딱의 메소지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기의 감염은 일요일 미얀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안나차이 박사는 이 엄마와 아이가 공식적인 국경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약 50여 개의 통제되지 않은 자연지역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9월 8일과 9일에 메솥에서 2635명의 태국인과 외국인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했고 아무도 C19의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안나차이 박사는 조사가 끝나면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태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조사 결과는 계속적으로 그와 접촉했던 경로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음성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 일각에서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국에 있다가 귀국한 사람들의 계속적인 양성 반응,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피피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푸켓 모델에 의해서 지금 90일 특별 관광 비자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피피섬과 사무이 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푸켓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제 특별 장기 체류 비자랑은 이제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주민들이 푸켓 모델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남부 끄라비 피피섬 주민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국 PBS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이 섬이 푸켓 모델 재개방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작으며 외국인들의 방문은 공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 섬의 부두가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보다 더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전 수준의 관광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몇몇 태국인들은 특히 긴 주말에 방문했고 미래에 대한 고무적인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터뷰한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그 미래에는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술집 주인은 아직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규정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 외국인들이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면 어쨌든 그들의 상황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는데 왜 굳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한 호텔리어는 피피섬이 외국인 관광의 재도입을 시험하는 장소로서 전적으로 부적절했고 사업체들이 서로 우위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매우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고, 그것은 편집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직원, 그리고 관광객들 사이에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재개 계획을 위해 푸켓이나 꼬사무이와 같은 더 큰 섬에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PP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가 국내 관광과 사람들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장려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PP 섬의 주민들은 별로 외국인이 달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P 섬으로 많은 국내 관광객들이 몰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현재 푸켓과 코사무이의 상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PP섬은 빼버리고 사무이와 그리고 푸켓, 파타야 이런 지역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단신 뉴스 두 가지입니다. 단신 뉴스로 준비된 소식은 방콕의 땅값 얼마나 될까요? 가장 비싼 곳은 어디며 가장 비싼 건물은 어딜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준비된 소식은 바로 태국도 이제 통행료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유로도로 통행료가 후불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부 웹사이트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실롬로드에 있는 토지는 방콕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실롬로드의 부동산 또한 방콕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입니다. 170평방미터의 4층짜리 사무실은 최대 1억 5,500만 바트이며 또는 평방미터당 약 90만 바트입니다. 한편 방콕에서 토지 및 부동산 중 가장 비싼 건물은 사톤로드의 면적 4라이 8평방미터의 37층짜리 오피스 빌딩으로 가격은 70억 바트 또는 1평방미터당 435만 바트입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내려갈 수도 있는 땅과 재산의 가격만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우측 소식입니다. 싹사얌 교통부 장관은 화요일 기자들에게 내년에 방호벽바 통행료 부스가 철거되면 유료도로와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부 및 고속도로 당국과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부, 고속도로청, 국토교통부, 방콕 고속도로와 메트로 PLC, 돈무항 톨웨이 PLC가 도로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과 통행료 부스가 없는 요금제가 개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탭창 톨게이트에서 후불 추적 시스템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는 모든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게이트가 내년까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불법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와 면허 탐지 시스템을 언급하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태국에서는 고속도로와 유료 도로에서, 일부 유료 도로에서는 이지 패스, 한국의 하이 패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국은 후불이 되죠. 후불이 됩니다. 근데 태국은 이지 패스에서는 무조건 선불제였습니다. 충전식이었습니다. 충전을 하고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후불제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파타야의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인 파타야 헐리우드 클럽에 관한 소식입니다. 다시 개방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임시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의 헐리우드 클럽은 불과 2주 동안 문을 열고 다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태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이 돌아오면 다시 문을 열 것입니다. 헐리우드 클럽 파타야의 사장인 남롱키앗은 오늘 아침 파타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요 고객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잔금 제한을 없애는 마지막 단계가 우리를 개방할 수 있게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클럽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국 단골 손님들이
많은 레스토랑과 노래방을 열었습니다. 많은 태국 고객들이 방문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몇 주 전에 헐리우드 클럽 구역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주 후 클럽의 실적을 평가해 현재 고객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헐리우드 클럽 쪽을 잠정 폐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태국으로 돌아오는 국제선 항공편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문을 열 것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이 새로운 시기에 헐리우드 파타야 앞 주차장에 작은 시장을 열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늦은 오후에 음식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가라오케와 레스토랑존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라고 사장은 말했습니다. 파타야 헐리우드이 다시 열었다가 2주 만에 다시 닫았습니다. 자,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탓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소식은 내일부터 이어질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한 주간의 날씨 예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중국해 상공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동북부, 중부, 동부,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필리핀 상공의 저기압은 화요일 오후 4시에 남중국해 상공에서 풍속 55km/h의 기압골로 발전했습니다. 폭풍은 20km/h의 속도로 서쪽인 베트남 중부를 향해 이동하고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태국의 북동부와 북부 상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다만 해와 타이만 해 상공의 남서 몬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국의 북부, 북동부, 중부, 동부, 남부 지역에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국지성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연 수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부와 선원들은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바다로 나갈 때 또는 안전을 위해 항구에 남아 있을 때에도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자, 계속 비입니다. 계속 비와 폭우, 국지성 폭우가 계속 내릴 전망인데 각 지역에서 홍수와 도로 유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태국 남자 만테남이었습니다. Preview.